건설 현장처럼 위험이 늘 따라다니는 곳에서 안전이라는 건 절대 운에 맡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생존을 위한 시스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스템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산업 현장에서 한번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한 번 났다. 그럼 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통 치료비나 장비 수리비 정도 떠올리시죠? 만약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고 비용을 흔히 빙산에 비유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비용, 그러니까 병원비나 보상금 같은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요, 그 비율이 무려 1대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용 1원 뒤에 생산 차질이나 회사 이미지 하락, 남아있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 같은 간접 비용이 10원이나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고 한 번의 파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만드는 사고는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낡은 장비나 위험한 작업 환경, 그러니까 불안전한 상태를 원인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데이터를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고의 8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바로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전수칙을 알면서도 에이, 괜찮겠지 하고 안 지키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마련해둔 청사진은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법률 체계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 세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한 기준을 딱 세우고 누가 책임질 건지를 분명히 하고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꾸준히 지키고 더 좋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법률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는 가장 큰 원칙을 담은 법이 있고요. 그 아래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오면서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죠. 이 피라미드는 거대한 원칙이 현장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이라는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 청사진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려면 먼저 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들의 뜻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중요해요. 법에서 말하는 사고는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재해는 바로 그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구체적인 피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원인이라면 재해는 그 결과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중대 재해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재해를 말하는데요.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거나 석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나오거나 혹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걸 중대재해라고 부릅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정말 엄청납니다.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하면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 법은 현장에 이른바 안전수호자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책임지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전문 안전관리자는 언제 필요할까요? 핵심 기준은 바로 공사 금액입니다. 총 공사 금액이 12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현장에서는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 오로지 안전만 책임지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하고요. 반면에 120억 원 미만 현장에서는 외부 전문기관한테서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받는 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책임의 무게를 다르게 하는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자, 지금까지 시스템과 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시선을 현장의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또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안전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일반 근로자는 분기마다, 관리 감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 처음 온 사람은 4시간짜리 기초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안전관리자 같은 전문가들조차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교육과 함께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개인 보호장비, PPE입니다. 이건 사고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 같은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법으로 어떤 작업 환경에서는 어떤 보호구를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안전대를 매는 것,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절연 장갑을 끼는 것,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모를 쓰는 것, 이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안전이라는 건 그냥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 책임자, 교육, 장비 같은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안전입니다. 결국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셈이죠. 안전은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개인의 아주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칙들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사소하지만 불완전한 습관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